세상의 모든 수다. 다락방. 근데 사실 일본보다 중국이 뭐 원자력 발전소를 더 튼튼하게 지을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쪽에 다 모여 있는데 만일에 뭐가 잘못되면 방사능은 다 우리나라한테 옵니다. 맞아요. 근데 그 위험이 사라지겠죠. 여름이 고온 건조로 습도가 80%막 이릅니다. 지금 그런데 습도가 떨어지겠죠. 동남아 날씨처럼. 그리고 겨울은 온난해지고 다습해집니다. 겨울이 이제 습도가 많아져요. 다이소가 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 눈높이를 어느 순간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아직도 뭐 이 질이 후진 거는 여전히 후진데 생각보다 질이 좋아진 게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언제 삼성만큼 중국의 그 핸드폰이 샤오미 이런 게 수준이 좋아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에도 샤오미 보조 배터리 되게 많거든요. 괜찮아요. 생각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실력이 올라왔던 이유는 다락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가 좀 찾아봤는데 중국이 전 세계 GDP의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분의 1이 중국 경제, 중국 돈이고 중국 GDP가 전 세계 GDP의 20%를 차지해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없는 게 없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죠. 뭐 하여튼 뭐 메이드 인 차이나는 처음에는 정말 뭐 안 좋다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생각보다 잘 만들어졌네. 이런 아닌 거 찾기 힘들어요. 가끔 타이완 있더라고요. 메이드 인 타이완. 타이완, 타일랜드. 타일랜드. 그건 태국인데. 근데 이제 GDP가 전 세계 20%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전 세계 GDP의 5분의 1을 중국 경제가 차지한 거지. 그런데 22년 대비 1.6% 하락한 수치래요. 하락했는데도 그 정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견제를 되게 많이 하는 거지. 또 여기 일본이 3.6%, 전 세계에. 한국은 고작 1.6% 정도. 미비하네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만일 중국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통째로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 뿅. 뿅. 화면을 한번 보고. 약간은 집게발처럼 되는군요. 이거 몽고가 갑자기 우리 인접 국가가 되고 중국이 없어지면서, 그리고 우리 서해안 황해가 되게 커지죠. 많이 되게 커지고, 그리고 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이 없어지면 그냥 일본처럼 섬나라가 될 줄 알았거든요. 어쨌든 지금도 북한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인 섬나라이긴 하지만 중국이 없어지면 우리는 이제 대륙과 연결이 끊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붙어있네요. 이게 소련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하고 바로 붙어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호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러시아가 가장 필요했던 게, 그리고 러시아가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 전략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게 바로 이제 부동항이거든요. 실제로 러시아 항구는 북쪽에 있긴 해요. 요 위에 이제 바다가 있는데 겨울 되면 바다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바다가 온다라는 걸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그 얼마나 추웠으면 바다가 얼어요. 맞아요. 러시아 영화에도 그런 게 많이 나. 그래서 이제 부동항이라는 것은 얼지 않는 바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바다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바다를 원했는데 드디어 러시아가 그런 부동항을 되게 넓게 광활하게 얻게 되죠.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리고 또 이제 가만히 보면 부동항을 얻었으면 우리나라 서해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로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꼭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러시아 해군이 우리나라 꼭 한 번씩 거쳐갖고 나가는. 그럼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추정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되게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그러니까 중국이 사라지면 유일한 강대국인,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공산주의니까 이념에 반대되는 나라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전초기지로 사용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자, 2020년도에 도쿄올림픽에서 중국이 참가국 206개국 중에 2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하면 이제 주로 이제 2위가 많은데, 금메달이 38개, 은메달이 32개, 동메달 18개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참고로 1위는 금메달 39개인 미국이고 3위는 일본이고 3위도 엄청 잘했네요. 우리나라는 몇 위인지 한번 보세요. 16위. 12위도 안 들었네요. 서울올림픽 때 우리가 4위인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때는 이제 좀 약간 오버해가지고 이렇게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홈 어드밴테이지도 있었고. 홈그라운드. 근데 원래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스포츠를 좀 많이 안 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면 격투기 종목 같은 경우에도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막 하는 경우가 많고. 배가 부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권투도 그렇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16위, 우리나라는 16위. 전 세계 인구가 2024년 기준으로 81억 1883만 5999명입니다. 와. 참고로 한국은 5150만 29명. 댁에서 5천만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지금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인구 급감이 되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향후 20, 30년 뒤에는 5억으로 줄어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여자들이 잘 없대요.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남자 비율이 되게 많아요. 인구 정책을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실패한 나라거든요. 남자가 많다. 남자가 되게 많아요. 왜 남자가 많을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중국에서 한때 한가구 2자녀 정책인가 한가구 1자녀 정책을 썼어요. 인구를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러면 보통 뭐 3명, 4명 낳을 때는 뭐 놓다 보면 남자도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역시 우리나라만큼 남자아이를 선호했던 거야. 남아 선호가 있어. 남아 선호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예전에 한번 들어봤는데 아이를 남자아이가 아니면 뭐 지우기도 하고 남자아이를 놓기 위해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성비가 되게 불균형이 심합니다. 그리고 중국 경기가 GDP는 높을 줄 몰라도 개인 급여 생활이나 이런 것도 형편없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한 달에 20-30만 원밖에 월급을 못 받으니까 결혼이 점점 힘들어지고 결혼 안 하고 그리고 남녀 비율이 안 맞아가지고 결혼을 못하는 되게 심각합니다. 애를 안 낳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결혼 안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중국도 우리나라만큼 심각하다. 14억에서 5억이라고 하니까 뭐 되게 크네요. 난 이어서 쇼킹한 거는 벌써 인도가 중국을 따라잡았어요. 인구수로. 오, 그러네요. 옛날에 중국이 인구를 한번 조사하는데 총 3년이 걸린대요.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저 산 꼭대기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은 태어났는데도 신고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정확히 몇 명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인도도 마찬가지일 테지만 어쨌든 공식 인원수로 따지면 인도가 중국을 따라잡았다. 그래서 중국 인구가 14억 2천만이 되는데 이 인구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 인구가 81억 1000에서 14억 2천을 빼면 66억 65억 뭐 요 정도. 예전에 2000년대가 한 60억에서 70억 사이였거든요.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지. 많이 좋아지겠네요. 그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들이. 공기도. 그 얘기, 맞아요. 공기 되게,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라든지 초미세먼지들 많으니까. 아무튼 이 14억이 지구에서 사라지고, 이들이 쓰는 언어가 중국어인데, 전 세계에서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언어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전 세계 10분의 1의 경작지가 사라지고, 와, 10분의 1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IEA의 이산화탄소 배출 관련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21년 기준 36.6기가톤입니다. 네. 이 중에서 중국이 무려 12기가톤을 배출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3분의 1이지. 그 어마어마한 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게 모든 것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 플라스틱 제품 뭔가 수공이 들어가는 건 메이드 인 차이나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나라가 받잖아. 그렇죠. 환경적인 부분에서. 참고로 인구수가 비슷한 오히려 더 많은 인도는 약 2.4기가톤만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보다도 거의 6배. 인도는 뭐 거의 경작 하나 봐요? 모르겠어요.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영화 아니에요. 춤추고. 인도 영화도 은근히 재밌어요 보면. 이 이외에도 총 157종의 광물이 매장되어 있고 그 중에서 텅스텐, 안티늄, 히토류, 몰디브덴, 바네아듐, 티타늄 못 들어본 게 한 2개, 3개가 되는데 매장량이 세계 1위래요.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난 이제 히토류가 무슨 뭐 일본말도 아니고 막 무슨 영어도 아닌 거 생각을 잘 안 해봤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희귀한 흙을 흑토잖아요. 근데 이제 이 히토류가 개발할 때 이제 캐내잖아요. 광산에서 캐내서 화학약품을 많이 써야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품이 된대요. 핵심 부품. 예를 들어서 뭐 풍력 발전의 터빈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의 패널 그리고 전기 자동차 엔진의 핵심 부품이나 아니면 가전제품, 로봇, 핸드폰, 뭐 스마트폰, 의료기기까지 이 히토류가 들어가는데 안 뻗어 있는 데가 없네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전자제품과 뭐 편리한 제품들에 꼭 들어가는 원재료인데 뭐 전기 자동차에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히토류의 가장 강력한 생산국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파장이 크겠는데요? 방법은 있지. 누군가는 또 히토류가 전 세계에서 1억 2천만 톤인가 그렇게 스프레드하게 퍼져 있대요. 그런데 이제 이 히토류가 말 그대로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화학약품을 많이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환경오염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력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 운동력이. 그래야지 이제 결국 이제 단가가 맞춰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비싼 히토류가 생기는 거지. 히토류가 더 비싸지는 거지, 결과론적으로. 그리고 그 얘기를 한 번 더 하자면, 현재 북한에 이 히토류가 있는데 중국과 거의 비슷하게 매장이 되어 있대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안 파봤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런데 따지고 보면 현재 북한이 중국보다 인건비가 싸니까 몇 가지 조건만 충족이 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 문제는 환경오염이잖아요. 우리는 북한을 남의 나라라고 생각 안 하잖아. 그렇죠. 결국 우리나라가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 한민족. 그리고 영화, 넷플릭스, OTT 등 가장 불량한 불법 시청 국가가 사라지고, 좀 뜬금없긴 하지만 2019년 기준 조선족이 54만 명인데 이 조선족도 없어집니다. 장사 어떻게 하죠? 조선족이 엄청 많잖아요. 입주도미, 뭐 식당의 사업이. 중국이 없어지는 거니.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 없어요. 54만 명.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괜찮다. 따지면 조건 따지는 데만 하루 종일 걸려. 생각났어요. 뭐요? 드래곤볼에서 손 한 번 튕기면은 아예 그 행성을 없애버리는 걔가 있었잖아요. 그런 애 많잖아요. 어쨌든 갑자기 없어졌다. 방법은 알 수 없지만 일단 없어졌다는 가정이니까. 근데 실제로 이게 인사이트라는 그 사이트에서 이런 가정으로 글을 썼던 글이 또 있더라고요. 그것도 일부 참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상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으니까. 그리고 이건 또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중국이 현재 총 55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55개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중국 14억 인구를 전기를 보급을 하려면, 땅덩이가 넓으니까 그렇게 많아요? 그렇지. 그런데 대부분 이 원자력 발전소들이 중국 동부 해안가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로 원전 사이클을 냉각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냉각기가 필요해요. 그 사이클이 되게 뜨거워지니까 물로 계속 돌려가지고 물을 이제 증발시키면서 냉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늘 근처에 물이 있어야 되고 되게 많은 양의 물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바다 근처에 원전을 많이 짓습니다. 근데 중국은 동부 쪽만 바다예요. 동부하고 남해 쪽만. 근데 그 동부가, 중국의 동부는 우리나라의 서해입니다. 하필이면 또 그게 그렇게 아다리가 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일본 대지진 때 가장 큰 문제였던 게 뭐였냐면, 도쿄 전력이 원자로가 파괴되어서 일본 거의 전 국토가 사실상 방사능에 오염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중국의 동부는, 그 해안가는 동일본 대지진처럼 불의 골이라는 그 화산, 그러니까 지진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지진 영향권 안에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환태평양 조산대 불의 골이라는 거거든요. 여기가 아마 우리나라이고 여기가 이제 중국이죠. 동일본도 바닷가에서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그래 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일본보다 중국이 뭐 원자력 발전소를 더 튼튼하게 지을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다 모여 있는데 만일에 뭐가 잘못되면 방사능은 다 우리나라한테 옵니다. 맞아요. 왜냐면 미세먼지도 서해안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사실 중국이 원자력 발전소가 잘못되면 100% 영향을 받는 나라예요. 근데 그 위험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미세먼지, 황사 피해 없어집니다. 날씨가 그럼 완전 뭐 지중해식인가요? 그럼요. 날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나라가 대륙성 기후거든요. 중국 대륙의 영향으로 일교차와 영교차가 큽니다. 이런 걸 이제 대륙성 기후라고 하는데, 중국이 사라지면 우리는 대륙성 기후에서 지중해성 기후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름은 고온 건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고온 습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견디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여름이 고온 건조로, 습도가 80% 막 이릅니다. 지금 그런데 습도가 떨어지겠죠. 동남아 날씨처럼. 그리고 겨울은 온난해지고 다습해집니다. 겨울이 이제 습도가 많아져요. 그러면 감기에 덜 걸겠네요? 근데 뭐가 좋아지는지는 사실은 뭐 쉽게 뭐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힘들죠. 겪어봐야 알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와 LA가 지금 이제 대륙성 기후가 아니라 이제 지중해성 기후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서해 바다에 중국에서 떠내려오는 그런 수많은 쓰레기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중국 애들이 철만 되면 불법적으로 들어오잖아요. 서해안에 어족 자원들을 다 거의 멸종시키고 완전 저인망으로만 다 가져가니까, 이런 애들이 없어지면 당연히 그 고기와 해산물들이 다시 돌아오겠죠. 그리고 중국의 값싼 노동력으로 만들어지던 저렴이 제품들이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다이소 제품의 거의 90%가 중국산이죠. 그래서 다이소 제품의 90%가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이기 때문에 다이소가 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니면 5,000원이 아니라 최대 10,00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 금액이.
재밌는 생각이 났어요 지금. 그럼 다이소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다 내리겠네요. 가성비 좋은 꿀템 3가지 꼭 사야 돼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되면 그러니까 10,000원도 싸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다이소가 저렴하다라가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6,000원짜리 7,000원짜리 팔 일이 되기 기본적인 단가가 다 올라가니까 지금까지 중국 제품이 하자가 많다라는 게 머리에 박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잘 만들어져도 대륙의 실수다. 너무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가격 대비 가성비가 되게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의외로 생각해보면 정말 오랫동안 중국이 전 세계 공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거의 20년이 넘었거든요. 그 미국과 손잡기 시작하고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자유경제를 일정 부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세계 공장이 됐었잖아요. 그 기간이 되게 오래됐었어요.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 눈높이를 어느 순간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아직도 뭐 정말 이 질이 후진 거는 여전히 후진데 생각보다 질이 좋아진 게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언제 삼성만큼 중국의 그 핸드폰이 샤오미 이런 게 수준이 좋아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에도 샤오미 보조 배터리 되게 많거든요. 괜찮아요. 생각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실력이 올라왔던 이유는 오랫동안 많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카피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카피를 했든 어쨌든 숙련도가 되게 많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예전에는 정말 싸지만 질까지 후진 제품을 살 것이냐 아니면 비싸지만 괜찮은 제품을 살 것이냐. 근데 요즘에는 가격이 싸도 잘 찾으면 괜찮은 제품들이 있으니까. 또 후기가 증명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 숙련도가 의외로 상당한데 이게 이제 태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으로 공장이 옮겨가겠죠. 그런데 그 퀄리티는 20년 뒤로 후퇴할 겁니다. 그만큼 중국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잘 만들잖아요. 맞아요. 과거에 60년대, 70년대에는 포니가 미국 일반 노동자 한 달 월급값도 안 하던 그런 금액으로 살 수 있었던 차입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는 싸구려 취급을 당했어요. 미국에서. 타다가 사고 나거나 고장나면 그냥 미련 없이 그냥 버리는. 그런데 우리나라 차 지금 되게 잘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을 이제 사실은 중국이 밟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가 못 따라가는 기술도 있습니다. 벌써. 작년 우리나라와 중국의 무역 규모는 작년 기준에 180억 달러의 무역 수지 적자를 봤습니다. 우리가. 적자.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기준으로 대중국 교역량은 우리나라 GDP의 18.1% 정도인데 2023년은 약 한 20%에서 좀 더 높거나 낮은 수준일 텐데 97년도 IMF 때 금융위기가 터지고 그 나라가 망한다고 했을 때 그때 빠진 GDP가 7.62%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없어지면 20%가 빠지는 거지. 그럼 되게 큰 경제적 위기가 오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일 지금 당장 중국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떤 변화들이 생길까에 대한 내용이었고 장점도 물론 있지만 단점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중국이 좀 주변 나라들에게 좀 잘했으면 적당히 나쁘게 하고 좀 잘했으면 좀 잘해라. 제 채널에도 한국말 잘하는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마치 자기가 한국인인 것처럼 비난하는 애들이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모를 것 같아도 다 알아요. 이상 낭만 PD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